자,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이번에도 세 문제에다가 보너스 문제 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거야. 이 전편 강의도 선생님이 뭐 짧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30분이 넘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영상을 활용하길 바래.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 이 문제는 뭐 여러 문제집들에서 이게 기출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문제집들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고 약간씩 변형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었지만 어차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거든.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있나? 아이고, 대충 XY 축을 좀 너무 허접하게 그린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원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하나가 있어. 근데 특징은 지금 중심이 0,-3이야. 여기가 -3.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접었어. 잘라서 접었는데 이 정도로 잘라서 이 부분을 접었어, 이쪽으로.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디에 와서 접하냐면 여기가 -2 위치에서 지금 접한다라고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문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AB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요 길로 접은 거야. 요 선을 기준으로 접은 거야. 근데 요 방정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게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또 제시를 해줬어. mn의 값이 얼마인지, 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또 m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또 단하고 나와 있네. 여기 0,-2에서 접한다라는 게 조건이야. 지금 이게 접어 올려서 지금 상황을 만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파악하면 좀 쉬워.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접힌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연장해 가지고 원을 그렸을 때 원이 하나 또 뭐가 나오지. 이렇게 이것도 연장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똑같은 이 활골을 완벽하게 이제 원을 복원을 시키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기존에 있던 이 원하고 다를까 똑같을까? 크기가 완전히 똑같지 않겠어? 왜? 이 활골과 이 활골은 동일한 활골이잖아. 그러니까 이 활골을 포함하는 원은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16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지? 근데 또 뭘 알 수 있을까? 지금 얘가 여기 Y축에 와서 딱 접해버렸잖아. 이걸 접었더니 이 활골이 Y축에 접했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도 여기 Y좌표가 -2 요 라인에 뭐가 있겠어? 중심좌표가 있겠지. 뭐 여기 뭐 중심 X좌표는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Y좌표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반지름도 여기가 그지? 반지름이잖아. 그지? 여기가 반지름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중심좌표를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지름이 4잖아. 그럼 여기 Y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4인데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 X좌표는 -4 콤마로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를 찾아보자. 뭐야? Y좌표는 뭐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여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가 Y좌표. 뭐야? 중심좌표가 다 나와버렸네?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4.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원방이 뭔지를 알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왜 이 원방에 집착을 하냐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이 두 원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공통연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 공통연의 방정식은 항등식 원리로 원방의 일반형 플러스 k 원방의 일반형
그러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여기도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두 개가 이 항등식 구조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0이고 0이면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둘 다 동시에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게 없어서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원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특수해.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마이너스 1이면 x제곱과 y제곱이 지워져서 xy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방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이 원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 하나가 k 값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k가 특히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공통현, 직선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방 두 개의 일반형을 그냥 빼버리게 되면 이 방정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이게 개념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공통현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방 두 개 구해가지고 빼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야. 기존에 있던 원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16까지도 있으니까 9에서 16 빼버리면 마이너스 7이지.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고, 또 하나는 뭐야? 얘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2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이 4, 16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y제곱 플러스 4y, 여기 16, 4, 20에서 16 빼니까 그냥 4. 그럼 이 두 원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 결국 빼고 이퀄 0 이렇게 만들면 그만이지.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8x, 빼버리면 플러스 2y, 빼버리면 마이너스 11. 숫자가 근데 좀 구리다. 이렇게 나와버렸네. 근데 문제에서는 y는 하고 표준형으로 바꿨어. 2y는 8x 플러스 11. 숫자 왜 이래. 이게 또 틀린 거 아니야? y는 4x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나왔네. m값이 얼마고 m값이 4고 n값은 2분의 11이야. 그럼 문제의 답은 4 곱하기 2분의 11이니까 22 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답하고 똑같아. 22. 그래서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야. 이 문제는 훨씬 쉽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걸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지는 선생님은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 워낙 이 풀이법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도 풀 수 있을까? 이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차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이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더 좋은 풀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선생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원방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X축, Y축을 잘 그려야 돼. 선생님이 지금 힘없다고 그냥 막 그렸더니 그림이 이상해져. 아이고, 근데 얘는 뭐야. 3,0이 중심인데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아휴, 그러면은 또 한 이 정도로 애매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이 정도? 좀 이쁘게 좀 그려보자. 이 정도? 이렇게 또 짜부된 형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 그려주면 되나? 진하게 한 바퀴 돌릴까? 짜라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짜라라. 마무리. 아유, 좀 납작한데?
어쨌든 그냥 이 정도면 비교적 나쁘지 않게 그린 거지.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에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야. 여기는 3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지.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일 거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2 그럼 2는 여기 0 대입하면 얼마지? 0 대입하면 정확히 1인데 아이씨 또 뭐 애매해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을 너무 납작하게 그려서 그래. 3,2를 한 이 정도? 3도 여기 어딘가 있는데 에휴 됐어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P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뭔가 접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접선, 이 접점이 이렇게 에이? 접선 아니다. 아 쏘리 쓸데기 없는 선을 하나 그었어. 접선이 아니라 이렇게 현을 만들어내는 약간 기울어진 이런 직선이야.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쓸데기 없는 선 하나 그렸네. 그리고 요쪽에도 이게 현의 길이가 똑같은 뭔가 이런 선을 하나 긋는데 뭐야?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정확히 여기에서 만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줬을까?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라색 형태의 색깔의 이 선에 뭐 직선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 그래 놓고 지금 P가 저기로 확정이 돼 있고 이 점이 B고 이 점이 지금 Y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네. 문제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 교점 중 하나가 Y축에 있는 점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림상에는 딱 여기에 겹치게 해놨어.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자. 여기 길이가 얼마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3루트 2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3루트 2래. 동일해. 그 얘기는 이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대칭 구조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 자,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가 잠깐 정지가 돼가지고 다시 조절 좀 하고 다시 녹화를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보면 여기가 지금 3루트이고 3루트이다. 이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의 좀 원리를 보면 원과 비례 부분의 도형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할선, 이걸 할선이라고 하지. 그리고 뭐 할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 뭐 항상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라는 게 성립하고 있고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할선이 있고 하나는 이 점에서 뭐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는 이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거거든.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거는 이 두 개의 보라색 부분 이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이거 기울기 구하라고? 어휴, 기울기 구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가보자. 자, 우리가 선생님은 이렇게 갈 거야. 이 지금 주어진 정보가 여기 3루트 2, 3루트 2라고 제시를 해줬잖아. 근데 여기 현의 길이, 할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현의 길이를 알게 되면 이게 지금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이르는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아? 그지? 이 현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그지? 맞나?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이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보라색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일반형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면 n값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잖아. 그 기울기의 합, 그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마도 나올 텐데 그 기울기의 합, 근각예수의 관계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문제 설계가 끝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상황이 딱 이 그림 뭔가 쓸 것 같지 않아? 근데 얘를 구할 수 있으려면 여기 짧은 거, 지금 요 긴 거를 알아내면 여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 한쪽이 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도 이게 똑같아. 몰라. 그지? 근데 우리가 이 보조선을 사용하면 되지. 요 중심선,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아가는 요 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좌표가 나와 있고 여기 중심 좌표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쪽 짧은 거, 긴 거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요거를 모형을 다시 한번 따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선 날아가고 있고 여기 중심선이 있어.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2고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길이를 찾을 수가 있지. 길이가 얼마니? 여기 길이가. 빼고 제곱하면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 2루트 10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였어? 루트 10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10이지. 2루트 10에서 루트 10 빼면 되니까. 여기는, 여기도 뭐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그지? 그럼 요거 긴 거는 3루트 10이지.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가 3루트 2라고 제시를 해줬고, 여기가 우리가 찾을 뭔지 모르는 길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 짧은 거, 긴 거. 3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은 여기 3루트 2 곱하기 a가 되겠지. a를 구한 다음에 a에서 3루트 2 빼주면 여기가 나오는 거지. 자, 3 하나 약분하고 여기가 10이니까 루트 2분의 10. 이게 a 값이야. 유리화시키면 5루트 2지. 그러니까 요 놈이 5루트 2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았지. 현의 길이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2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얘는 10 빼기 2, 루트 8. 2루트 2가 거리다. 자, 문제 거의 다 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요 직선의 방정식.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중심이 3,0이고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요 2루트 2랑 동일하다. 라는 거 가지고 m에 대한 방정식을 찾으러 가면 돼.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 빈 공간에다 계산을 해볼게.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3, 0 대입하면은 3m, 3m이니까 6m 플러스 2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반지름. 반지름이 아니라 이른 거리 2루트 2지. 자, 이거 넘기고 양변 제곱해 줘야 돼. 36m제곱 플러스 숫자가 왜 이렇게 크지? 플러스 4. 여기는 8. 제곱하면 8m제곱. 8m제곱 그리고 플러스 8. 한쪽으로 몰면 28m제곱 플러스 24m 마이너스 4는 0. 4로 약분해주면 7m제곱 6m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도 되지? 인수분해도 되는데 인수분해 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거의 두 근이 바로 이 보라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들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얘의 기울기를 m2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바로 m1과 m2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 m1 더하기 m2는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7분의 6 하고 끝나버린 거지. 지금 문제의 답이 나와버린 거야. 마이너스 7분의 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라는 거. 굉장히 좀 어렵지, 복잡하고. 이게 내신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실전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거야. 거기다가 중학교 도형 원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뭐 접근 불가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이 뭐 공부가 착실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생각까지 떠올린다 하더라도 이 중심 라인까지 발상을 얻어내야 이제 이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거든. 이 길이를 구한다면야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좀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문제랑 보너스 문제가 남아있는데 후다닥 넘어가 보자. 3번 문제, 3번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4번 문제라고 되어 있네. 보너스 문제가 2번 문제. 선생님이 순서를 좀 그대로 갔네. 보너스 문제를 2번을 빼버렸네. 2번이 좀 쉬워서 그랬나? 자, 4번 문제는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다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 2, A 그리고 원이 하나 존재한대. 그림을 또 하나 그려야 되는데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하나 있어. 이 정도 그릴게.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a라는 점이야. 요 직선상의 어딘가 p라는 점이 마이너스 2,a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요 밑부분은 필요가 없네. 밑부분은 필요가 없어. 왜? a가 양수이니까. 그러니까 요 2, 3면 위,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p야. 근데 문제에서 m이라고 하는 점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p라는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어. 이 원에다가. 그럼 이렇게 접점이 형성이 되겠지. 접점 두 군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 여기를 뭐 R이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이 QR의 중점 좌표, 그러니까 이 현의 접선에 의해서 생긴 접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생긴 이 QR의 중점, 근데 그 중점은 반드시 이 P에서 중심을 연결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점을 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M이 그리는 자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M을 x, y라고 놓고 그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R과 Q의 좌표를 알면 바로 중점 해가지고 얘를 뭐 여기 미정계수 A가 있으니까 A로 만약에 X좌표, Y좌표를 표현한다. 그러면 거의 끝났어. 그러면 뭐 매개변수를 이용한 자취풀이법을 이용을 하면 될 텐데 지금 Q랑 R의 좌표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 M을 매개변수 A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여기 OP라는 것도 A 값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A가 그냥 고정된 상수라고 하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QR 좌표는 구할 수 없더라도 QR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 가지고 여기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지. 맞나? 흐흐. 음. 접근이 가능하겠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따르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직선의 방정식, 현의 방정식을 찾는다. 그냥 길이로는 안 되나? 이게 지금 여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 이거 왠지 소공식, 이 직각. 이 소공식 사용해가지고 뭔가 길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이용할 수 있나? 여기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가지고 하나 만들고 요 m을 x, y라고 두고 x, y를 a로 표현해 가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 이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 가능한가? 가능하네. 왜? 아까 우리 이런 뭐 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접어가지고 이렇게 뭐 y축에 붙는다 이거 있었잖아. 근데 여기도 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 지금 요 두 점의 특징은 여기 P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거지.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반지름이 되는 이걸 중심으로 이게 반지름이 되는 원을 그려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원방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이렇게 크게. 그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A로만 표현을 하고 얘는 뭐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일반형 그냥 두 개 빼버리면 또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바로 직선 PQ, QR, QR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공통연의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 세우고 OP 방정식 세워가지고 연립하면은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A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전략이 될 수가 있겠네. 굉장히 까다롭지. 그러면 이 원방을 그리려면 중심 좌표는 나와 있고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반지름은 어떻게 찾지? 저 삼각형을 보면 여기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4하고 요 원점하고 요 p까지의 거리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1.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빗변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3이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이 원방, 이 큰 원방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하고 요 놈이 반지름 역할이니까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나오고 4x 마이너스 2ay 나오고 여기 4a제곱인데 a제곱 지워지고 4에서 3 빼버리면 1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뭐 요거 하나, 요거에서 뭘 빼버리기만 하면 돼? 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빼버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직선 QR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빼버리자. 바로 빼버리면은 x제곱 y제곱 다 날라가고 4x 마이너스 2ay 요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정리를 해주면 2x 마이너스 ay 플러스 1은 0. 요게 뭐야? 지금 이 QR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x, y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럼 연립 안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뭐 조건식 하나 더 찾으면 되잖아. 연립은 하긴 해야 되겠다. 조건식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x, 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니? 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2분의 a고 원점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x, y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 이 둘의 교점이 바로 m이지. 그지? 근데 그 x와 y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 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a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a로 정리를 하지 뭐. 정리를 해서 때려 넣어버리지 뭐. 그럼 a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x분의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몰라.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 2x 맞는 것 같아. 집어넣으면 플러스 x분의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자체 방정식인데 좀 정리를 해보면 x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y제곱이 이거 여기 들어가는 순간 y가 하나 곱해지니까 여기가 y제곱. 그래 뭔가 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x를 곱하게 되면 2y제곱 나왔고 여기 플러스 x가 하나 더 있네. 요 놈이 우리가 찾으려는 좌치 방정식이네. 그치? 근데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2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찾으려는 게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y제곱은 0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 16분의 1. 요게 최종적으로 자치 방정식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더 있는 건지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 선생님이 요거 뒷장에다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 지금 자치를 구했어. 자치를 구했더니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이 나왔어. 자, 근데 처음 방정식으로 되돌아가 보자. 처음 그림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금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었고 그 반지름을 좀 크게 그려서 한 이 정도 이런 좀 뭔가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를 한 이 정도에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P가 존재하는 영역이야. 근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QR이 형성이 되고 그거의 중점 좌표는 뭐 한 이 정도 여기 어딘가가 나오잖아. 근데 이놈이 속해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원방이래.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치 방정식, m의 자치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다 나올 수 있을까?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 점이 밑으로 최대한 내려왔을 때가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점하고 중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지? 근데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접점이 뭐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중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아랫부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밑에 있어야 이게 뭐 아랫부분에 중점선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원이 지금 보라색 부분에 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한계치인 것 같아. 여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가 요 점이 나오고 이게 위로 무한히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점이 될까? 이게 무한히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점들이 뭐 이렇게 계속 되고 여기 더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 점이 무한히 올라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게 극한 개념이 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접하는 경우랑 여기에 접하는 경우랑 이게 Q랑 R이 되는 거야. 그거의 중점은 여기가 되지. 그러니까 요 윗부분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양 끝에 있는 점도 성립이 안 돼. 얘는 무한히 올라가도 절대로 이런 선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쪽 점도 나올 수가 없고 문제에서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도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딱 0일 때잖아, A 값이. 그러니까 이 점도 나올 수 없으니까 위에 반원만 나오는 거야. 그럼 Y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치? 최종 답은 그러니까 요 놈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아까 이걸 연립해서 x, y 좌표를 찾아내도 알 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이게 뭐였지? 2x-ay 2x-ay 플러스 1은 0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x 이거의 교점이 이 둘의 교점이 바로 m이었잖아. m의 좌표를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이 y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2x 플러스 2분의 a제곱 x 플러스 1은 0이지. x로 묶어보면 x 2 플러스 2분의 a제곱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통분하면 얼마지? 2분의 4 플러스 a제곱 2분의 4 플러스 a제곱.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뭐 넘겨서 정리해주면 맞는 거예요? 맞겠지? 맞지? 이 방정식이 틀리지 않았다면 맞는 건데 틀리지 않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x는 a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좌표는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2분의 마이너스 a를 곱한 거잖아. 그럼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4분의 a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좌표가 a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 콤마 a제곱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매개변수로 지금 표현이 된 거야. 역시나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네. 이게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확인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 얘는 a제곱 플러스 4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x는 무조건 0보다 작다. y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치역과 정의역 범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원이다 라는 게 이거 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은 자취, 어차피 그림을 통해서 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보는 거니까 자취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이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식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더 깔끔하겠지만 선생님은 바로 연립을 안 하고 그냥 A를 뭉개는 방식으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할 틈이 없었지.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은 하나로 바로 뭉개서 이걸 찾았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치역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 x의 범위는 써줄 필요 없고, x의 범위 뭐로써? y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윗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아, 힘겹지만 어쨌든 설명을 끝냈고, 이게 4번 문제였어. 3번이 아니라 세 번째로 푼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너스 문제, 그냥 보너스라고 쓰자. 아, 이거 엄청 헷갈리네, 번호가. 여기 2번 문제라고 돼 있고, 2차 함수 y는 x제곱이 있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에이씨, 그림 그려야 뭔가 이해가 되겠다. y는 x제곱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치자. 그리고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이게 뭐 만나는 상황이야, 안 만나는 상황이야? 빠르게 연립을 해보면 이 판별식 어떻게 되지? b의 제곱 3 빼기 4ac 하면 0보다 작으니까 안 만나지. 그러니까 y절편이 밑에 있어. 지금 마이너스 2에 있고 x절편이 루트 3분의 2야. 루트 3분의 2.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대. 지금 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 원 중에 이 직선에도 접하는 원은 딱 두 개가 있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여기 y축에 이르는 거리랑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 아닌가? 아, 그 얘기가 아닌가?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맞지, 뭐, 씨. 요렇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 여기 이르는 거리가, 여기가 접하고 접하는 상황이, 여기서 접하고 접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 뭐 더 큰 부분에 있으려나? 어딘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뭐. 이렇게 뭐 길이가 같은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는가 보지, 뭐. 이렇게 크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그래서 이 두 원에 뭘 찾으라? 반지름의 길이의 곱에다가 곱하기 100한. 반지름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100AB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뭔가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중심좌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Y축에 접하기 때문에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좌표가 여기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x좌표가 무조건 r 아니야? 그리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r 대입하면 r제곱. 뭐야 이거? 그러니까 원방이 어떻게 생긴 거야? x-r의 제곱, y-r 제곱의 제곱. 아이고, r제곱의 제곱 나오셨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디랑도 접해야 돼? 이 직선하고도 접해야 되잖아. 중심이 r, r의 제곱이고 반지름이 r인데 이놈이 어디하고도 접해야 된다고? 이 직선하고도 접해야 된다. 그럼 저 직선이 지금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r과 동일하다. 그러면 제곱하면은 4니까 그냥 2분의 r제곱 집어넣으면은 루트 3r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하고 이게 반지름 r과 동일하다. 근데 이거 또 뿔마로 두 가지로 나오네. 이게 부호가 정해져 있는 건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루트 3r 마이너스 2. 이거 여기다 대입한 건데? 그지? 뭐야 이거? 여기다가 r 대입한 결과랑 똑같지 않아? 근데 판별식이 이거 0보다 작으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떠 있는 거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 부분이 양수니까 이거는 음수다.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확정이네. 이게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제곱 마이너스 루트 3r 플러스 2가 2r과 동일하다. 맞지?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2r.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r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a, b는 그냥 2로 확정이지.
답은 200 하고 끝나버리는 문제인 거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여기에 있는 식을 도움닫게 해가지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를 눈치채고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빠져나와서 뿔말을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갔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부등식 영역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 사실 이 r, r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 직선의 윗부분에 있어.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y가 크다, 루트 3x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에 요 윗부분의 영역이 바로 이거인 거야. y가 요거랑 같다가 이 직선이 되는 거고, y 좌표가 그것보다 같은 순간보다 더 크니까 위에 있는 좌표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 이걸 이제 부등식 영역이라고 해서 도형의 이동 다음 단원에 있던 건데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부등식 영역을 빼버렸어. 거기에 선형계획법이라는 아주 시험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한 문제, 이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올 리가 없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y,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지. 얘는 지금 어디다 대입을 한 거야? 여기다가 r, r 제곱을 대입한 게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r, r 제곱을 대입해도 0보다 작아. 그래서 음수다. 이렇게 선생님은 사실 판단을 해. 이거는 지금 조금 우연에 의해서 판별식을 고려를 해보게 된 거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사용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뭐 찾든가 아니면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r 값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정말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음수 제거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보너스 문제도 그렇게 답을 확인을 했다. 합을 몰아봤으면 이게 선생님 계산이 안 틀렸으면 2 플러스 루트 3일 거야. 어쨌든 문제의 답은 맞아. 오케이. 그래서 네 문제를 보너스 문제까지 포함해서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네 문제를 다 마무리를 했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 킬러 문항, 킬러 시리즈 문제들을 이 시리즈를 마감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 3-4강 정도 자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시 선생님이 다뤄보지 않은 내용들, 좀 특이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이 킬러 시리즈 문제들을 이어가도록 할게. 시험이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 정도 일자들에 이렇게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잡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선생님이 꾸준히 올릴 생각이었어. 근데 이거 문제를 뭐 더 매일같이 이렇게 뽑아내서 올릴 정도까지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대신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가 아니면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문제집에서 좋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새로 추가를 해주는 형식으로 한 3-4강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밑에 매일같이 평일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한 편씩 올리고 그거를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기다 이렇게 올릴 예정이라고 다 표기를 해놨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수정을 해서 선생님이 문제가 모이는 대로 3문제, 4문제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모이는 대로 선생님이 킬러 시리즈를 몇 강을 더 이어나가는 쪽으로 갈게. 그것도 7월 말까지 해서 선생님이 끝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는 좀 기출 문제들 선생님이 이제 문제들을 조합해서 기출 문제들도 몇 편을 더 올릴 거고, 자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너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영상들을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고 내가 실전 대비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증해 보는 게 사실은 그게 시험에 대비하는 막바지 시험 준비하는 요령이란 말이지. 그래서 실전처럼 계속 시험을 봐보는 거야. 내가 실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간 압박을 견뎌내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당 이렇게 초시계를 다 걸어가지고 시계 소리 째깍째깍 하는 소리 들리는 상태에서 시험 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가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해보라 그러고 또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시청하는 구독자한테도 그걸 해보라고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올리기도 할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문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몇 편을 더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야. 선생님이 지금 1학년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일 또 7월 모의고사가 있어, 고3들. 그래서 내일은 선생님이 그 고3 모의고사를 실시간으로 바로 시험지 나오자마자 또 풀어가지고 영상을 또 올릴 생각이거든.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줄 여력은 안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자가 테스트 여러 편 올려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정신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까지 많은 영상들, 많은 이제 자료들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볼게. 근데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은 선생님이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몸살기가 언제 또 심각하게 이 병이 도질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 아무튼 도예 방정식 세 번째, 지금 자취까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것만 얘기해도 또 몇 강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후에 몇 강을 더 추가를 해줄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